안녕하세요. 저는 그 클라스만 데일만의 한국 지사장 박재우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상토는 그 아주 대중적으로 농업에 존재하는데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은 보통 주목을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상토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작물이 재배되는 기간 동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상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혹은 상토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농업을 경영하시고 농사를 지으시고 하는 데 있어서 그 특별한 작물을 잘 기른다기보다는 이 상토를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농업적인 인사이트가 좀 넓어질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찾아뵈러 왔습니다. 왼쪽 오른쪽 요것을 구분하실 수 있는 분, 이것은 상토의 원재료입니다. 예,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구분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기 저 앞에 안경 끼신, 여기 안경 끼신, 저랑 비슷한 안경 끼신. 예. 왼쪽은 뭐고 오른쪽은 뭘까요? 모래. 어디가 모래입니까? 어디? 여기? 이건 모래. 그럼 요거는요? 흙.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래하고 흙 이런데 저기 여러분들 혹시 그 여기서 앞으로 농사를 짓는 작물은 무엇입니까? 다 딸기십니까? 다 딸기예요. 잘 됐네요. 딸기 하시면 앞으로 흙에서 재배하십니까? 아니면 가터로 재배하십니까? 가터 재배하실 거죠? 예, 가터 재배하시면 이걸 만나시게 될 겁니다. 코코피트.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피트모스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상토의 원재료로 쓰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코코피트와 피트모스의 차이점, 그리고 얘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먼저 우선 코코피트입니다. 저 코코피트는 그 코코넛 나무에서 저희가 채취를 하는데요. 코코넛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면 안에 있는 요것은 여러분들 그 코코넛 주스, 예, 오일 이런 데 쓰고요. 외피, 코코넛의 외피를 이것을 서브스트레이트용으로 씁니다. 여기서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것은 한국어로 상토 되겠죠. 상토. 자, 이 허스크를 가지고 코코피트 파이버 칩스 형태로 만들게 되죠. 어떻게 만드냐면 허스크를 들고 와서 여기서 부숩니다. 기계를 통해서 부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빙을 거쳐가지고 피트 파이버 칩스 형태로 나누죠. 그런 다음에 이 콘크리트 바닥, 이 시멘트로 돼 있는 이 바닥에서 반드시 에이징을 거쳐야 합니다. 왜 에이징을 거쳐야 되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원하는 형태로 채를 걸러서 씻기도 하고 워싱도 하고 버퍼링, 그러니까 화학적 처리도 하고 그 다음 깨끗하게 말린 다음에 프레싱해서 여러분들한테 배달되는 이런 게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입자의 크기는 얇은 거, 중간 거, 칩스 형태, 굵은 형태로 우리가 시빙을 할 수 있고요. 올 때는 이렇게 프레싱해서 블럭 형태로 많이 오죠. 아마 여러분들 그 앞으로 스마트팜을 하시든 가터 재배를 하시든 이런 형태에서 아마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실 텐데요. 보시면은 지금 쭉쭉 놓여져 있는 게 1m 크기의 코코피트 블럭 형태로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 이렇게 여기가 물을 주고 부풀면은 15cm에서 20cm 정도 부풀게 됩니다. 요즘에는 트렌드가 이 칩을 많이 이렇게 섞어서 오는 트렌드를 보이는데요. 여기서 칩을 왜 섞는지 혹시 저한테 의견을 좀, 여기 앞에 분 집중 잘하시는, 칩을 왜 섞어서 이렇게 올까요? 정답입니다. 예, 통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굵은 입자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칩은 그 딸기에게는 치명적이죠. 예, 왜 치명적인지도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한국에서 사용되는 것은 인도 남부 지역하고 스리랑카에서 오는 코코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네, 왜냐면 그 인도하고 스리랑카에서 가장 많은 코코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물동량의 거의 절대적인 한 95% 이상을 인도하고 스리랑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엔 컴트레이드에서 찾은 데이터베이스는 2017년에 멈춰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은 인도하고 스리랑카가 더 많은 생산량이 요구되고 있는 나라고. 그러면은 타일랜드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는 왜 코코가 나지 않을까? 네. 왜 나지 않을까? 왜 나지 않을까요? 그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저 끝에, 제일 끝에 우측에 계신 분. 그분 지금 고개 돌리신.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알 길이 없죠, 우리가. 이것은 세 가지 이유에 있어서입니다. 하나는 기후, 예, 기후. 하나는 노동력, 예, 하나는 그 이제 압도적인 양을 인도에서 공장이 설립되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물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큰 두 나라에서 보내는 양은 주로 어느 나라에 들어갈까요? 가장 많은 데는 뭐 아시다시피 차이나죠. 네, 여기 네덜란드 다음이 한국입니다. 네, 한국에 쓰는 코코 양이 여러분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요즘 등산 다니시나요? 산에 가면 풀 하나 안 난 길이 보일 겁니다. 거기에 깔린 게 코코네트. 네, 여러분들이 딸기를 심는 그곳은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코코네트 깐 곳, 그 옆에 사방 20cm 보면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 코코넛은 예, 처리하지 않으면 아주 무서운 거죠.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주로 인도에서 많이 들어오고 요즘에 스리랑카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예. 보통은 코코넛을 가지고 오면은 이런 10가지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배달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허스크 셀렉션이 뭐냐면 이제 코코넛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코코넛을 가지고 오는 걸 결정하고 그걸 부숴가지고 에이징을 거치고 워싱한 다음에 드라이 플로어에다 말리고 그 다음에 스크리닝 한 다음에 믹싱 해가지고 프레싱하고 여러분들한테 배달되는 이런 10가지 과정은 모든 코코에 동일합니다만 여기 세 가지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딸기 뿌리는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예, 왜냐면 첫 번째 여기 라이프 허스크 셀렉션이 뭐냐면 코코넛을 충분히 익은 코코넛의 외피를 따야만 합니다. 상토용으로 사용하려면 충분히 익은 코코넛의 외피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코넛 외피가 형성될 때 리그닌, 펙틴,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로 형태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리그닌이 뭐냐면 뼈입니다. 뼈. 그래서 나이가 먹은 코코피트 외피만 리그닌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코코피트를 따내면 셀룰로즈 함량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코코피트를 심어가지고 딸기처럼 장기 재배할 때 있어서 이 리그닌 함량이 낮은 코코는 쉽게 물르고 썩고 떡질 확률이 높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에이징 프로세스랑 드라이잉은 왜 중요하냐? 에이징은 여러분들이 코코 외피를 빻아가지고 이 나이를 먹이는 것과 나이를 먹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물리성, 그러니까 리그닌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셀룰로즈 얼마만큼 없애느냐 여기에 달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에이징한 코코피트의 화학성이 월등하게 좋아집니다. 나트륨 함량이나 염소 함량이나 가리 함량이 절반으로 낮아지죠. 이 에이징 한 것만으로요. 그리고 에이징 할 때는 이 콘크리트 바닥이 필수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에이징 할 동안에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코코도 빨리 에이징이 돼서 이 다양하게 이 뒤집어줘서 그 물리성과 화학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일반 흙바닥에서는 좀 불가능한 얘기죠. 이렇게 웰 오거나이징 된 코코피트 회사는 여러분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코코피트가 생산이 됩니다. 흙바닥이든 모래를 끌고 오든 여러분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코코피트가 내 딸기에 심기는지요. 샤티 코코 같은 이런 네덜란드 코코피트 회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코코넛 농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농장 것만 채취합니다. 외피를. 그래서 균일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균일하고 그 다음 화학성도 좀 균일하고 물리성도 좀 균일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코피트 외피에는요, 이 바닷가 근처에 살면 나트륨, 염소, 가리 같은 것이 필요 없는 것이 물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외피에 우리가 원치 않는 코코넛 나무가 원치 않는 형태의 염소, 가리, 나트륨이 있죠. 그거를 배출할 길이 없어서 어디에 모아놓냐면 외피에 모아놓습니다. 외피, 염분 같은 거. 그럼 우리는 이 외피를 뭘로 사용하나요? 상토로 사용하죠. 예. 그래서 코코를 씻지 않은 코코를 우리가 빻아보면은 이 주변에 염소하고 나트륨 그리고 가리 이런 것들이 많이 안쪽에도 붙어 있고 이것을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씻습니다. 워시드 코코를 하면은 다 씻겨지느냐? 다 씻겨지지 않고 가리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건 남아있죠. 그래서 이것조차도 우리가 너무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 해서 쓰는 것이 버퍼드된 코코, 버퍼드 코이어입니다. 버퍼드 할 때 칼슘이랑 이런 용액을 사용해서 이 일가 이온들을 떨어뜨리는데요. 이 칼슘 이온을 쓰니까 뭐가 올라가죠? pH가 올라갑니다. 네, pH가 올라간 것도 네덜란드에선 허용하지 않아서 네덜란드에서 주로 스탠다드로 사용하는 샤티 암라,
이런 샥티 암라는 기존에 여기요. 기존에 이제 pH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화학적 물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죠. 이런 제품들은요. 심지어 5.5에서 6점 레벨 조정도 pH 레벨 조정도 가능한 이런 제품. 자, 이게 코코피트가 아까 앞서 말했듯이 신선한 코코하고 에이징을 거친 코코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요거는 피트모스인데요. 뒤에 요 얘기는 잠깐 하겠습니다. 신선한 코코하고 한 2개월 에이징한 거하고 차이를 보시면은 질소, 인산, 가리 이렇게 보시면 가리 함량이 높죠. 근데 절반으로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에이징만 한 걸로만. 그리고 나트륨 함량도 절반으로. 예. 그 다음에 염소 함량도 절반으로. 그리고 pH도 좀 안정화되고 그 EC 레벨도 3.0에서 1.3으로 떨어진 모습 이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에이징되고 버퍼되고 그다음 뭐 이렇게 시딩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패킹을 해서 오는데 팔렛, 루즈베일, 그다음에 뭐 블럭, 그로우백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배달이 되죠. 자, 여기에서는 환경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인도나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어떤 줄 알죠? 시체가 강바닥에 지금도 몇만 구가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산소 호흡기가 없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10,000명씩 되니까요. 그런 데서 이 코코를 생산할 때 코코넛에 있는 나트륨을 빼기 위해서 물로 씻습니다. 그죠? 워시드를 할 때 나오는 게 바로 페놀성 유독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그 딸기 재배할 때 보면은 그 코코넛 배지 올려놓고 물로 막 씻겨 내리세요. 딸기 농가분들이. 그럼 누런 물이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강으로 막 흘러갑니다. 그거를 한 달 내내 해야지만 물을 뺄 수 있죠. 코코 같은 경우는 품질 낮은 건. 그 페놀류가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 몸속으로 갑니다. 낙동강을 따라서 가면 우리가 낙동강 취수장에서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 수돗물로 쓰니까요. 예,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죠. 예, 그런데 이런 좋은 회사들, 아까 샥티 같은 회사들은 여기에다가 그 오스모시스가 뭐죠? 그 삼투압, 삼투압 현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길러서 재사용합니다. 씻은 물도 재사용하고 인도 애들이 그 수도 시설이 없다 보니까 개울가에 가서 물을 떠서 그냥 마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코코넛 시선물이 하천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인도 아이들은 무분별하게 그렇게 당하니까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게 좋은 회사들은 물조차도 재사용합니다. 자, 뭐 이런 샥티 코코 같은 회사들이 한국에서 판매만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SA8000 같은 노동자들 권익을 지켜주고 RHP 같은 강력한 그 상토 인증을 받고 이런 회사들이 한국에서 팔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한국에서는 한 장의 코코도 팔지 못하죠. 이런 회사들, 이런 좋은 회사들은 왜 그렇습니까? 저랑 안경 비슷하게 쓰신. 네, 이런 좋은 회사들이 만든 품질 좋은 코코는 왜 한국에서 한 톨도 못 팔까요? 안 팔아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절대 판매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래프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컴트레이드에서 나온 겁니다. 호주에 들어가는 코코 양은 저희의 한 2배, 3배 가까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코코의 대부분은 버퍼드된 코이어입니다. 버퍼드. 화학적 처리돼서 안전한 것. 예. 그런데 한국에서 사용하는 코코는 뭡니까? 버퍼드된 코이어는 5% 이하입니다. 팔지도 못하고 살 사람도 없죠. 왜냐하면 한국의 농민들한테 코코 그로우백 하나에 2,000원입니다, 3,000원입니다, 4,000원입니다. 어떤 거 사실래요 하면 대부분 다 2,000원짜리. 그리고 코코피트 살 때 처음 물어보는 말. 거기 코코피트 파시죠? 네. 얼마예요? 한국은 코코 품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냐가 중요한 시장입니다. 네.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도 이제 3년 되어 가는데요. 이제 클라스만 업무를 보러 한국에 들어온 지도 3년 되어 가는데 한국에서 만났던 코코피트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절망적이었습니다. 네. 왜냐면 이 고품질의 코코피트는 한국으로 올 것도 사실 없습니다. 누구도 사지 않고 여기에서도 팔 수 없어요. 한국은. 예, 살 사람이 없으니까.
대부분 이런 나라로 들어가고요. 그 고품질이라는 것은 성숙한 코코넛 껍질을 사용하고 반드시 에이징을 하고 시멘트 바닥에서 리그닌 함량이 높은 제품만을 우리는 고품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95%는요 어린 코코넛 껍질을 사용하고 에이징하지 않고 흙바닥에서 모래랑 함께 여러분들한테 리그닌 함량이 낮은 제품으로 배달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소나타 가격으로 벤츠 S클래스를 살 수 있습니까? 기적이죠. 예, 우리나라는 소나타도 못 파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것은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농업의 구조의 문제니까요. 좀 슬프고 아쉬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화학성, 워시드 했다는데 정말 워시드 한 걸까요? 여러분들 코코를 받아서 포습을 한다고 물을 넣는 순간 누런 물이 나온다면 그건 정말 워시드일까요? 버퍼드 했다는데 어디까지가 버퍼드일까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알려주는 회사도 알고 싶은 사람도 코코피트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도 한국에서는 정말 만나기 힘들죠. 안정성, 잡초 종자가 들어갔는지 병원균이 있는지 선충이 포함됐는지 그리고 팔고 난 다음에 책임지는 회사도 이렇게 저품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에서 코코피트의 수요는 폭발적입니다. 정말 그 수요와 공급 그래프가 완전 뒤바뀌어 있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 기인하지만 유기농 이런 친환경 이런 것들이 좀 더 발달하면서 침대 매트에도 다 요즘 코코넛 껍질을 쓰니까요. 그리고 불안정한 날씨, 요즘 날씨 좋지 않습니다. 컨테이너 가격은 매년 오르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에는 더 악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코코피트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잠 못 이루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품질을 누가 보증하실 거고 여기 에이징을 했는지 누가 검증할 거며 내가 받은 것이 정말 무엇이든지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이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한국은 이런 거 써야 되냐? 글쎄요. 저도 지금 시장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코피트를 정할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격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누구보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작물이 9개월 혹은 1년 혹은 2년 3년 살 그곳에 라이프 허스크를 쓰지 않거나 에이징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거나 정말 드라이 플로어에 말리지 않는 그런 코코를 쓴다면 여러분들의 작물의 안정성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회사들, 샤티코코, 이런 볼피트, 이런 좋은 원재사들이 한국에 한 톨도 못 파는 이유는 비싸서입니다. 예. 그리고 이 샤티코코하고 볼피트 이런 회사는 제가 다니는 클라스만 데일만의 자회사입니다. 예. 저희는 모회사고요. 저희가 팔려고 노력해봤지만 한국에서는 한 톨도 팔 수 없었습니다. 자, 코코피트는 이렇게 마치고요. 피트